4박 5일간 머물렀던 대도시 몬트리올을 떠나 퀘벡시티를 향해서 이렇게 시골길이 끝없이 이어지는 하이웨이를 달립니다. 한여름이라 그런지 캠핑카가 유독 많이 보이지만 이렇게 가끔 럭셔리카를 만나는 즐거움도 있죠. 혹시 눈치채셨나요? 차량 번호판을 온타리오주는 앞, 뒤 모두 붙여야 하지만 퀘벡의 차는 차량 뒤에만 붙입니다. 퀘벡시티에서 머물기로 한 곳은 올드 퀘벡인 구시가에 위치한 어느 B&B입니다. 몬트리올에서 갑작스럽게 퀘벡시티행을 결정을 하고 예약을 한 거라서 약간의 걱정은 있었지만 무척 깨끗하고 편안한 곳이었습니다. 매일 아침에는 과일이 담뿍 올려진 크레페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무엇보다 올드 퀘벡에 위치하고 있어서 세인트 로렌스 강의 면한 항구로도 또 성 안쪽으로도 걸어서 갈 수 있는 곳이어서 돌아다니기에 무척 편리했습니다. 우선 숙소 주변 탐색에 나섭니다. 좁은 골목 안에 갤러리가 많이 있습니다. 차량 진입 방지 말뚝도 예술품이로군요. B&B 주인장이 맛있다며 추천해준 숙소 근처의 레스토랑에서 늦은 점심으로 허기부터 채웁니다. 이제 보다 먼 곳으로 탐색을 시작합니다. 눈에 들어오는 건물들로 마치 유럽에 온 것 같은 착각을 일으킵니다. 문고리 같은 작은 소품, 거리의 간판 하나하나가 작품이란 느낌이 들죠. 세상에 이렇게 아름답고도 평화로운 한때를 연출할 수 있을까요? 골목골목의 상점들을 둘러보며 퀘벡시티의 명물 샤토 프롱트냥 호텔로 향합니다. 가는 길은 정말 내가 여행을 왔구나 라는 행복함에 젖을 수 있었어요. 저희 집에 있는 접시는 대부분 둥근형이 많은데 그래서 저는 늘 꽁치 같은 긴 생선을 올려놓을 수 있는 접시가 있었으면 했는데요. 마음에 드는 접시는 없을까 하여 그릇가게도 둘러봅니다. 그렇게 저는 크로와상이 디스플레이 되어 있던 접시를 생선구이용 접시로 하나 데려왔습니다. 귀엽죠? 아이스크림도 여행 중간중간에 뺄 수 없는 간식입니다. 아이스크림 저 너머로 보이는 계단은 급한 경사로 인해서 별명이 붙은 그 유명한 목이 부러진다는 계단입니다. 여름에는 몰라도 겨울에는 정말 쭉쭉 미끄러질 것 같아요. 위험해 보이기는 합니다. 이 아기자기한 상점들이 가득 찬 좁은 골목을 따라서 올라가면 두둥! 아마 퀘벡주에서 가장 유명한 샤토 프롱트냥 호텔이 나타납니다. 호텔 앞 광장에는 관광객을 맞이하는 행사가 열리고 있습니다. 다양한 각도로 한번 둘러볼까요? 세인트 로렌스 강을 내려다보며 이곳이 천연의 요새임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습니다. 호텔 주변에는 다양한 가게와 레스토랑이 즐비합니다. 골목 구석구석 저절로 행복해지는 예술이 가득합니다. 노테르담 성당이 여기에도 있습니다. 350년이나 되었다는 북미에서 가장 오래된 이 성당은 화재도 몇 번을 겪었지만 재건을 통해서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네요. 신비로움과 경이로움이 파이프 오르간 소리에 더해져서 나도 모르게 촛불에 불을 켜고 소원을 빌어보게 만듭니다. 호텔을 나오면 구석구석 골목에 즐거움과 흥겨움이 가득합니다. 젊은 아티스트들에 의한 버스킹 공연도 펼쳐지고 말이죠. 이렇게 소방차가 출동하는 상황도 맞닥뜨리게 되네요. 다행히도 실제 화재가 발생한 건 아니라고 합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마을이 화재에 손을 대어서는 안 되니 자나깨나 불조심해야겠습니다. 오래전 이 마을을 지켰을 시타델 요새에도 가봅니다. 시타델 요새는 하늘에서 보면 별 모양처럼 생긴 군사 요새인데요. 미국군의 침입을 막기 위해 1750년 프랑스군에 의해 설립이 시작되었지만 완성은 영국군에 의해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퀘벡의 시타델은 한 번도 함락된 적이 없는 요새로 유명한데 그 이유가 사실은 한 번도 침략당한 적이 없어서라죠. 현재도 캐나다군 왕실 22연대가 상주하고 있고 활동 중인 군사 요새이기 때문에 개별 관광은 불가능하고 가이드의 안내에 따라 움직여야 하며 가이드 관광은 유료입니다. 요새를 지키는 군인의 복장은 영국의 군유병을 연상시키는데 캐나다가 영국 연방국가라는 것을 새삼 느끼게 해주네요.
요새를 내려오면 이런 성문을 지나게 되는데 여기를 벗어나면 신도시가 시작됩니다. 성문을 빠져나와 조금 걸어가면 궁궐과 같은 큰 건물을 만나게 됩니다. 퀘벡의 의회 의사당 건물입니다. 의사당 앞에서는 시위가 한창입니다. 전 축제가 벌어진 줄 알았네요. 방송국에서 시위 현장 취재도 나왔습니다. 의사당 건물 앞에 화단에는 이렇게 텃밭이 가꾸어져 있어서 다양한 채소가 열매를 맺었습니다. 신시가 지구에 있는 콩코르도 호텔에는 전망대 레스토랑이 있습니다. 퀘벡시를 360도 돌아보는 즐거움 말고도 음식이 무척 정갈하고 맛있습니다. 무엇보다 저희를 담당했던 웨이트레스가 젊은 여자분이었는데 음식에 대한 설명이나 손님에게 베푸는 서비스 마인드나 자세가 정말 수준 높고도 따뜻해서 감동을 받았습니다. 레스토랑에서 내려다 보이는 길 건너에 성당 공사를 하는 것을 보고 그에 대해서 그녀에게 물었는데요. 갑자기 걱정과 실망이 교차하는 그녀 말에 의하면 개발업자가 성당을 부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시민들의 항의에 의해서 일단 해체 공사가 중지된 상태였는데 퀘벡시에서는 이 성당이 세월의 풍파를 겪으면서 위험물로 간주되기를 기다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녀에게서는 자신의 일에 대한 자부심과 자신이 살고 있는 퀘벡시티에 대한 애정이 담뿍 묻어났고 저희는 팁으로 그녀에게 보답했답니다. 저는 이 레스토랑을 여러분들께 추천해드리고 싶네요. 느긋하고도 호화로운 점심 식사를 하고 나와서 중세 유럽의 분위기가 넘치는 퀘벡시티에서는 좀 엉뚱한 모던 양식의 현대미술관을 향합니다. 여기에서는 호안 미로전이 열리고 있었습니다. 호안 미로 이페라는 스페인 카탈루냐 지방 바르셀로나 출신의 화가 도예가 조각가인데요. 그의 작품은 밝고 가벼운 색채와 소박하며 단순한 형식으로 이루어져 많은 사람들이 그의 작품을 사랑하죠. 피카소는 미로보다 12살이 많던 띠동갑이었는데 이 두 사람은 파리에서 동시대를 보내며 서로를 존중하고 아꼈다고 해요. 그래서인지 미로의 그림에서 피카소의 느낌을 받았는데 여기에서는 피카소의 그림도 같이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미로의 그림이 마음에 들어서 이 책 한 권을 살까 말까를 한참 고심했습니다만 결국은 사진에 담아오는 걸로 결정을 했습니다. 사실은 인쇄된 그림이라도 저걸 다 사고 싶었지만 엄두가 안 났던 것도 있었거든요. 이 계단은 우리나라의 어느 드라마에서 부잣집 도련님의 저택으로 나왔다지요? 그렇게 올드 퀘벡과 성 밖의 신시가지를 구석구석 즐기며 살피며 한때를 보냈습니다. 그러다가 발견한 이것. 토론토에는 없는 겁니다. 아니 지금까지 살았던 곳에서도 제가 다녔던 세계 각국의 기억 속에서도 완전 처음 보는 거죠. 가만히 있자 이게 도대체 몇 개가 붙어 있는 거지? 다행히 시내는 운전을 하지 않고 걸으면서 다녀서 이런 신호에 걸리지는 않았어요. 아마도 운전을 했다면 무척 혼란스러웠을 듯 합니다. 퀘벡을 떠나는 날에는 숙소 B&B의 옥상 테라스로 초대를 받아 호화로운 아침 식사를 대접받았답니다. 아름다운 꽃들에 둘러싸여 신선한 과일과 조금 더 특별한 크레페, 맛있는 커피, 그리고 즐거운 대화. 다음에 자기 코테지에도 꼭 오라는 말과 함께 말이죠. 요즘 저희는 어디 여행을 가면 기념품으로 별다방의 머그컵을 사옵니다. 이 머그컵 시리즈는 그 여행지에 가야만 입수가 가능한 거거든요. 별다방 선전은 아니고요. 실용적인 것을 좋아하는 제게 딱 맞는 물건이라서 선택한 아이템이죠. 퀘벡에서만 판다는 맥주를 사가지고 와서 집에서 파티를 열었습니다. 퀘벡 여행이 인상적이었는지 추억 속 영화의 한 장면처럼 문득문득 여행의 기억이 떠오르며 눈앞을 스쳐 지나갑니다. 이것이 여행이라는 행위를 멈추기 어려운 이유인 것 같습니다. 정말 행복하고도 행월한 퀘벡 여행이었습니다.